네, 코인 시간의 주요 이슈와 트렌드를 함께 확인해보는 코인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번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시장 안의 주요 이슈들과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시장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알트코인들이 현재 만들어주고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죠. 비트코인은 뉴욕 시간대부터 약간의 약세가 좀 강해지면서 11만 7천 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새벽에 나왔었던 CPI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되지 못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가상자산 3법이 하원을 최종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면서 시장 안에 불안 요소가 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힘은 나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의 구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지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소폭의 상승 기조를 보여줍니다. 3조 7천억 달러 선까지 올라가 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도 188억 달러로 시장 안에 여전히 많은 유동성이 돌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간밤 기관들의 움직임은 어떠했을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도 미국 쪽에서는 현물 ETF 쪽으로 기관들의 자금이 긍정적으로 들어온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대부분의 거래일에서는 강한 매수 흐름이 기관 쪽에서 들어와졌고요. 덕분에 비트코인도 강한 하락 대신에 11만 7천 달러 부근에서 하락폭을 멈추고 지속적인 횡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가격 상황은 이 종목별 가격 상황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비트코인 전일 대비는 0.7% 상승하면서 11만 7,9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상자산 3법이 하원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못했던 부분이 약간의 약세 심리를 부추기긴 했습니다만 보셨던 것처럼 기관 쪽에서의 강한 매수와 함께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소폭이지만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강한 쪽은 바로 이더리움 쪽입니다. 오늘 5.7% 오르면서 3,1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점유율로 놓고 보더라도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지금 10% 넘게 증가하면서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중에 10%가 이더리움의 시총임을 체크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시가총액이 도미넌스 기준 10% 넘게 돌파가 됐고요. 보통 이런 구간은 이더리움의 강세장 초입으로 풀이를 하는 만큼 앞으로의 변동성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도 2%대 반등 기조 이어집니다. 3달러 다시 한번 목전에 두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3.1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월요일, 화요일 약간 쉬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반등 기조에 함께 몸을 실어줄지 리플도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코인들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는 이어집니다. 도지코인이 3% 그리고 솔라나도 2% 넘게 올라주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대형주들의 긍정적인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른 종목들도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도 0.8%의 상승을 보이면서 6만 6천 원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해서 가격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아발란체도 5%, 스텔라루멘도 3%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슈와 함께 우리가 점검해볼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던 펌프코인 오늘 15%대 또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덱스 거래소에서 하이퍼리퀴드의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시장 안에서의 관심이 여전히 며칠 전에 있었던 펌프 ICO에 쏠려 있음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주요 거래소의 웬만큼은 다 상장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래량 동반을 기대해볼 수 있는 구간으로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으로 만나봤었던 퍼치펭귄 하루 만에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줍니다. 10% 넘게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업비트 안에서의 거래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원화 기준으로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퍼치펭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확인해봤던 이더리움에 대한 이슈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비록 오늘 가상자산 3법이 하원을 통과하진 못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직접 내일 아침이면은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글을 남겼죠.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된다면 가장 큰 수혜는 이더리움입니다. 때문에 이더리움 긍정적인 레귤레이션 통과 기대감과 함께 오늘 추가적인 급등세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종목들에 대한 이슈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는데요. 그 외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또 공부해보면 좋을지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코인 트렌드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전략 2분과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김세윤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세윤 전문가입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배웠었던 기법에 대한 총정리와 복습을 진행해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어떤 부분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술적 분석들을 어떻게 써먹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오늘은 작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동평균선까지 제가 그동안 알려드렸던 것들의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작도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작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작도가 도대체 뭔데?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작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작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 위에 선을 긋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화가 되셔가지고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작도 같은 경우 왜 이 차트에다가 그림을 그리느냐? 이 그림을 그려보게 됨에 따라서 가격이 어디에서 멈출지, 어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지, 어느 구간을 돌파해야 추세가 바뀌는지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즉, 여러분들은 이 작도를 통해서 가격이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추세의 전환점, 변곡점은 어디인지,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될지를 직관적으로 시각화를 통해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고요. 그럼 작도를 우리는 캔버스의 그림을 왜 그려야 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왜 그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게 된다면은 가격은 절대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격이 오늘은 기분이 좋네 하면서 무작정 올라가진 않고요. 가격이 또 오늘은 좀 비도 오고 날씨가 좀 안 좋네 하면서 가격이 무작정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 가격이란 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특정 구간의 가격대가 존재를 해요. 이 특정 구간의 가격대가 존재를 하고 그 구간 근처에서 가격은 유의미한 반등이라든가 저항 같은 것이 나와주기 때문이고요. 이 유의미한 반등과 저항 구간을 우리는 작도를 통해 시각화하면서 조금 더 유리한 진입 타점 같은 것들을 잡아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차트에 가격이 움직인다는 것은 사람들이 판단을 했을 때 지금 가격은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비싼 가격인 것 같아 하면서 파는 매도 심리와 지금 가격은 너무 싼 가격인 것 같다, 앞으로 오를 것 같다 하면서 사는 매수 심리, 이 심리적 싸움을 우리는 차트에다가 선을 그리는 작도를 통해서 시각화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고요. 이 특정 가격대에서 매도세가 강했다. 예를 들어 400원에서 막 1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 종목이 예를 들어서 500원에서 1000원 구간의 가격대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1000원 구간을 2017년을 찍었는데 저항을 받았고 2021년에 찍었는데 저항을 받았어요. 그럼 2025년에도 1000원 구간까지 가격이 올라가면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500원까지 떨어지면은 20년, 22년, 23년에 반등이 나왔네? 그러면 500원 구간에서는 가격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선을 그림으로써 이런 매도세에 대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겠고요. 이 시각적으로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다. 작도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다 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작도는 어떤 식으로 해볼 수가 있느냐? 작도에서는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가격이 내려왔다가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와준 구간을 지지 구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구간에다가 선을 설정을 하면은 지지선이 되는 것이고요. 지지선 부근이라고 한다면은 이전에 그 근처 지지가 나와줬던 근처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작용을 했던 곳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500원 구간에 이 강한 매수세가 등장을 해줬었다. 그럼 500원 구간에 지지선을 설정을 가능하겠고 우리는 지지선을 설정을 하게 된다면은 가격이 600원, 700원 하단계 500원까지 떨어지고 반등 나와줄 때 지지선 구간에서 반등 나왔네. 그럼 매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겠고요.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의 반대예요. 가격이 과거에 강하게 저항을 받아줬던 구간,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그 특정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아줬던 구간에 저항선을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저항선 부근은 매도세가 강하게 등장을 했던 구간 근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지선 저항선에 배워봤는데 우리는 이 지지선 저항선을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자, 먼저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이 있는데 하락 추세선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하락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뭐냐? 이 추세에 대한 선을 여러분들이 그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고점 구간이 있고요. 두 번째 고점 구간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에 점을 찍고 그 점을 선으로 연결하게 되면은 추세선이 나와줘요. 그럼 이 추세선은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와줄 세 번째 고점, 그 다음에 네 번째 고점 등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쉽습니다. 그럼 실제로 가격이 하방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고점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연결해 놨을 때 세 번째 고점과 만나는 구간에서 저항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고점과 고점이 만약에 같은 구간에 설정이 되어 있으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이거는 추세선으로 그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가로선으로 그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하락 추세선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이 두 번째 고점 이후 가격이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이 선에서의 저항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만약에 이런 저점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진입을 하게 되었을 때 목표가 부근을 이 상단 저항선 구간에다가 설정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하락 추세선과 반대 개념인 상승 추세선은 저점과 저점을 높여주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상승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저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점, 이 저점 구간을 점을 찍고 점에다가 선을 이렇게 이으면은 상승 추세선을 작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선을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세 번째 저점 구간, 이 터치하는 구간에서의 반등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눌림을 받고 떨어져 줄 때 세 번째 저점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세 번째 저점을 딴짓하다가 놓쳤어요. 뭐 화장실에 갔다가 아니면은 뭐 퇴근하다가 운전 중이라 놓쳤어. 그러면은 세 번째 저점이 아닌 네 번째 저점, 다섯 번째 저점에서도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핵심은 이런 추세선 구간, 상승 추세선이든 하락 추세선이든 작동을 하게 된다면은 차트 상에서 유의미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작도를 통해서 저항 구간, 진입 타점 등을 잡을 수 있다. 진입 타점과 목표가 구간을 설정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겠고요. 추세선에서 조금 더 연장된 형태인 채널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채널은 뭐냐? 하락 채널 같은 경우에는 고점과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선을 연결하고요. 하락 추세선과 평행한 선을 저점 구간에다가 긋습니다. 그러면은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연결하고 이거와 평행한 하락 추세선을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 이런 식의 채널이란 형태로 가격이 진행되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채널, 즉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하락 추세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유의미한 반등이라고 보기엔 힘들겠고요. 왜? 고점과 저점이 낮춰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 채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형태로 가격이 진행되고 있겠구나라고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채널을 상승 채널의 형태로서 작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상승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점과 저점을 이으는 상승 추세선을 작도를 하고 이와 평행한 상승 추세선을 상단 쪽에 작도를 하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을 작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상승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형태로 가격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겠구나. 그럼 우리는 상승 채널의 하단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상승 채널의 상단 구간, 저항선 구간에다가 목표가를 설정을 하는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진입 이후 익절, 진입 이후 익절 이렇게 명확한 진입 기준과 목표가를 설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정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의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점과 맞닿는 구간, 고점과 맞닿는 구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추세선의 기울기가 채널의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추세가 강한 구간이다. 즉 변동성이 강한 구간이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 작도, 추세선, 우리는 여러 가지 추세선과 채널 작도를 통해 추세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여러 가지 또 패턴들이 존재를 하겠죠. 제일 기본적인 패턴,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일정 구간에서 고점과 저점 구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가격이 움직여주는데 고점에서의 저항, 저점에서의 지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이 고점과 저점을 가로줄을 그었을 때 패턴의 모양이 직사각형, 박스 모양이다라고 해서 박스권이라고 부르고요. 박스권의 특징은 뭐냐? 이전에 박스권에 대한 강의를 드렸었을 때 매집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매집봉이라는 것은 뭐였죠, 여러분들?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캔들, 매집을 하는 봉이다라고 해서 매집봉이라고 불렀는데 이 박스권은 하단 구간 혹은 상단 구간에서 큰 거래량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세력의 매집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 박스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정 구간에서의 저항, 일정 구간에서의 지지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큰 거래량이 나타나주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고점 저항, 지지, 그 다음에 이런 현상들이 무한하게 반복이 되고요. 그 특정 구간의 상단, 특정 구간의 하단 구간을 돌파나 이탈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응축했던 힘들이 확산하게 됨으로써 큰 폭발이 일어나 준다. 따라서 박스권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전환되기 전에 에너지를 축적하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돌파 방향으로 일반적으로 강한 거래량, 강한 반향성이 나와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로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은 현재 고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꼬리 달리고 종가 기준으로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점 구간에서도 가격을 방어해주는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다가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현상이 나와주게 됩니다. 박스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매수 전략이 존재를 합니다. 저점 구간에서 반등, 고점 구간에서 저항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는 하단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상단 구간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하단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이 하단 구간을 이탈하는 구간에다가 손절가를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자리다. 좋은 자리를 진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만약에 하단 구간을 진입하는 저점 구간을 주지 않고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차트를 보시면은 저점 구간을 찍지 않고 이런 식의 가격 상승이 나와주는 구간들이 존재를 해요. 그럼 저점 구간을 안 주고 상단을 뚫어버리게 된다면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느냐?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될 때 에너지 응축 구간이 응축 이후 폭발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될 때 이 구간에서 우리는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겠고요. 추격 구간도 놓쳤어. 추격하는 구간도 놓치게 된다면은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돌파 이후 다시 그 가격대를 테스트하러 갔을 때 반등이 나와주는 리테스트 지지 구간에서 또 진입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박스권 말고도 다른 패턴은 뭐가 있느냐? 고점 낮춰주고 저점 높여주게 되는
이 대칭 삼각형이란 패턴이 존재를 하고요. 여러분들은 삼각수렴이란 얘기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각수렴,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낮춰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즉 일정한 추세가 정해져 있지 않은 패턴이에요. 그럼 일정한 추세가 패턴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높인다는 얘기는 일정한 매도세와 일정한 매수세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햄버거를 이렇게 응축시키는 것처럼 쪼그라드는 거죠. 그럼 일정한 매도세, 일정한 매수세가 1대1의 방향으로서 현재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 패턴으로 응축이 수렴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매도세나 매수세 중 한 군데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그 균형이 깨진 쪽으로의 폭발이 일어나요. 왜? 지금까지는 가격이 응축 중인 형태였으니까, 박스권과 똑같이 가격이 수렴하는 형태였으니까 확산,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강한 변동성이 등장을 해주겠고요. 차트를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 구간 낮추고 저점 구간 높여주는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 수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느냐? 이 수렴 구간, 저점 두 개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상승 추세선을 작도를 하고요. 고점이 두 개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락 추세선을 작도를 합니다. 수렴 하단부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상단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수렴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될 때 이 구간에서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는 두 가지의 매매 전략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 삼각수렴 말고 또 다른 패턴은 뭐가 있느냐? 상승 삼각형 패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부르는 패턴이고요.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고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아주는 넥라인이 설정이 되고 저점을 높여주는 상승 추세선이 설정이 됩니다. 직각 삼각형이랑 약간 비슷한 모양의 패턴이에요. 그럼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일정한 매도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매도 압력이 깨지는 구간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 방향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혹은 매수세가 더욱더 높아지는 상승 폭발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돼요. 이 패턴 같은 경우에도 동일해요. 하단 구간, 상승 추세선 구간 터치를 해줄 때 매수, 상단 넥라인에 매도하는 전략이 가능하겠고요. 넥라인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될 때 진입하는 추격 매수 방법, 이 구간 놓치게 된다면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 구간에서 진입하는 매수 전략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상승 삼각형 패턴이 있으면은 이 삼각형을 거꾸로 뒤집은 하락 삼각형 패턴이 존재를 하겠죠. 하락 삼각형 패턴은 고점 구간 낮춰주는 하락 추세선이 존재를 하고요. 저점 구간 가격대를 방어를 해주는 지지선, 넥라인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이 하락 삼각형 패턴은 상승 삼각형 패턴을 뒤집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넥라인 구간, 하방 구간을 이탈해주게 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추세가 하방으로 전환되는 반전형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하단 구간, 이런 하락 삼각형 패턴이 등장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수익 중이시거나 아니면은 약간 손절을 감안하서라도 넥라인 구간을 이탈하는 구간에다가 손절가를 설정을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작도 패턴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잠시 후에는 이동평균선 관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동평균선과 이동평균선 중 그랜빌 매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단연간 지금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전업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직 알려드리지 못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저만의 노하우나 팁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무료로 강의 형태로 찍은 VOD 동영상 파일들과 PDF로 정리한 글들, 그 다음에 전자책 형태로 정리를 해놓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요청만 해주시면은 무료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매일 오전에서 오후까지 여러분들에게 단기 종목들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승률 어떻게 나왔나 하고 확인을 해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전체 승률 9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고승률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방송 끝에 알려드리는 관심 종목들, 히든 종목들 여러분들 먼저 들어오신 분들 유리한 평단가 가져가시라고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매를 할 때 감정에 실리지 않기 위해 객관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 개발해낸 신호등 매매 기법 자료들을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 오전에서부터 오후까지 현재 비트코인의 관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목표가, 진입가, 손절가까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혼자 매매하셨던 분들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외롭게 매매하지 마시고
올해 2025년은 저와 함께 많이 수익 보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밴드방 입장을 하셔서 여러분들 시간 외에서도 언제든지 전문가님과 함께 코인 시장에 대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직접 차트 보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께서 방금 소개해주신 신호등 지표에 대해서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스캔하시고 밴드방 입장하셔서 사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좀 코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전문가님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시황 브리핑을 통해 그리고 알트코인 토탈3 차트를 통해 알트코인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일봉 작도 관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최고점 구간을 갱신을 해준 모습이지만 이틀 전 캔들 패턴 같은 경우 윗꼬리를 강하게 말아내리는 영망치형 캔들 패턴. 어제자 캔들 패턴은 아랫꼬리를 말아 올려준 모습이지만 이전 캔들의 종가를 잡아먹는 하락자각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하고 오늘자 캔들 패턴마저도 음봉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하락 반전 캔들 패턴들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는 고점 구간을 낮춰주고 저점 구간을 계속해서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던 패턴들 중 하나인 고점 낮추고 저점 높여주는 대칭 삼각형, 삼각수렴 패턴으로서 가격이 횡보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추가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전 최고점 구간인 112K 구간에서의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여러분들은 112K 구간에서의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눌림목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 굉장히 좋은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만약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최고점 구간인 123.2K 구간에서의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작도 관점 이후에 이동평균선적 관점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 이동평균선 관점에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기 앞서 이동평균선의 색깔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동평균선으로 순서대로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이평수는 말 그대로 정배열, 즉 상승 추세를 의미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현재 가격이 20과 60 이동 평균선의 응축 이후 상방으로 폭발이 진행된 형태이고요. 폭발 이후 현재 단기적인 조정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이나 20 이동 평균선 단기 추세의 현재 기울기를 보시게 되면은 상방으로 굉장히 강한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비트코인이 5K, 6K, 막 7K 이런 식의 갑작스런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 22동 평균선의 기울기는 상방 기울기이기 때문에 상승 기울기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올라와 주게 될 것이고요. 가격이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 낮추는 형태의 ABC 하락 파동이 등장을 해주게 되겠죠. 그럼 하락 파동 등장 이후 22동 평균선과 만나는 구간에서 터치 이후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아까 작도 관점에서 설명드렸었던 112K 이 구간에서의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동평균선 구간에서의 빠른 눌림목 관점으로서 접근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다. 좋은 구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 반영성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조지표를 통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지표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의미합니다. 단기보다 중기 신뢰도가 높고 중기보다 장기 신뢰도가 높은데 여러분들은 이 보조지표에 선들의 기울기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 선들의 기울기가 하락 기울기면은 하락 시그널의 형태고요. 상승 기울기면은 상승 시그널의 형태인데 지금 단기, 중기 같은 경우 데드 크로스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을 하방 쪽으로 교차를 내주면서 과매수 구간, 고점 구간을 이탈을 해준 모습이에요. 따라서 현재는 하락 시그널의 형태로 진행 중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장기
이 선들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인 하나 과매수 구간, 고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위치 정보를 기반해서 나와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점 구간을 추가적으로 갱신을 해주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이 고점 구간에서 머무르고 있는 형태, 상승 폭발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비트코인은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 월봉 모든 보조지표가 현재 과매수 구간에서 과열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 시그널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으나 최고점 갱신이 나와준 만큼 하락 시그널의 신뢰도 자체는 약한 편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제가 아까 작도 관점에서 설명드렸었던 112K 수평 지지선이나 이동평균선에서 말씀드렸었던 22동평균선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하락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눌림목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비트코인의 시황을 마무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알트코인의 반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토탈3 차트, 일봉 차트를 통해 알트코인의 반향성을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탈3라는 차트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을 나타낸 차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 차트가 상승적으로 움직여주게 된다면 전반적인 알트코인의 상승장을 시사한다, 야기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토탈3 차트는 강한 상승을 동반을 해준 모습이고요. 전고점 구간에 설정을 해놓은 이 가로줄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아직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는 형태이다라고도 봐줄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 고점 구간의 수평 저항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폭발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 여러분들은 이 상단 저항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게 되면서 단기 조정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되는지 유무만 체크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으며 이 상단 저항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신규 진입을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자리다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현재 진입 이후 홀딩 관점으로서 뭐 손실이든 이익이든 홀딩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추가 매수를 통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가능하며 수익 중이신 분들께서는 홀딩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며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도 가능하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시장 상황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이슈들까지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인 이슈 브리핑으로 넘어가서 주요 이슈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겸 캐스터가 준비해줬습니다. 코인 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나온 주요 이슈들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영향 본격화입니다. 간밤에 이 미국에서 또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땐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전월 대비해서는 좀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소식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미국 가상화폐 상법 일단 제동입니다.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크립토 위크로 또 미 하원에서 지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 3법에 대해서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 공화당 의원이 반대표를 또 하면서 부결이 된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뉴욕 시간 기준으로는 출렁임을 가져갔거든요. 다만 오늘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당 관련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불어넣으면서 다시금 가격적으로 이 어제의 하락분 대비해서는 좀 회복을 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블랙록 비트코인 ETF로 돈 번 거 아니었나입니다. 블랙록이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좀 엉망진창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주가가 6% 넘게 하락세를 가져갔거든요. 아시아의 한 기관 투자자가 이 자금을 좀 회수하면서 이렇게 또 실적이 좋지 못하게 나왔는데 과연 이 부분이 함의하는 바는 뭔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 9시 반 정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6월 CPI 2.7% 상승세를 가져갔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 2.9% 또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예상치 자체가 높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 전월과 비교해서는 상승했다라는 점이 경계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CPI를 확인을 하면서 미국의 관세에 대한 영향이 본격화됐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월을 다시금 압박을 했습니다. 금리 1%포인트로 내려야 한다라고 또 주장을 하면서 해임에 대해서 압박을 했는데 오늘 밤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와 내일 새벽 3시 정도에 또 베이지북이 또 공개가 될 예정이거든요. 여기서 물가 지표라든지 관세 관련된 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던 이슈였습니다. 미국 크립토 3법. 일단 하원에서 다시금 제동이 걸렸습니다. 196대 222로 어떻게 보면 이 최종 표결에서 이 법안이 부결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로 인해서 지금 공화당 의원 12명이 반란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렇게 부결이 된 건데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뉴욕 시간 기준으로는 출렁임을 가져갔습니다. 다만 오늘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런 글을 게재를 했죠. 12명 중에서 11명은 또 설득을 했다. 내일 오전 지니어스 법안 절차 투표를 진행해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라고 자신의 SNS를 통해서 올렸는데 과연 내일 오전에 또 지니어스 법안 관련된 이 투표를 할 때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암호화폐 가격적으로 또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관련된 소식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블랙록 관련된 소식 살펴보도록 할게요. 블랙록이 지금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가 6% 가까운 급락세를 가져갔는데요. 한 아시아 기관 투자자가 520억 달러 규모의 이 자금을 회수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블랙록은 이번 자본 회수를 어떻게 보면 부분 환매로 표현을 했지만 일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엔 추가 자금 유출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TI가 출시 2년도 안 돼 자사 ETF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 중에 하나이고요.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의 관심 본격화되면서 IBTI가 월가에서 이 암호화폐로 자금을 유입시키는 핵심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블랙록의 이러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아시아 기관 투자자 어떤 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계속해서 후속 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사들 계속해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요 이슈들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본 방송에 제공드리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일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추가적인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전문가님과 시장에 대한 공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서는 작도에 대해서 배워봤고 이어서는 어떤 강의들로 이어갈지 전문가님과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작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세선, 채널, 그다음에 패턴들의 형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에서는 작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이동평균선이 뭔지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란 일정 시간 동안에 종가 평균을 계산해서 선으로 표현한 기술적 분석 도구이고요. 이게 뭔 말이냐?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다면은 5일 동안의 종가 평균을 계산해서 그 종가 평균의 합들을 점을 찍습니다. 점을 찍고 그 점을 연결을 하는 선을 그리게 된다면 이게 이동평균선, 5일간의 이동평균선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이동평균선을 통해 주가의 평균 흐름을 시각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일 동안 혹은 20일 이동평균선을 넣어서 20일 이동평균선의 종가평균의 합이죠. 그럼 종가평균의 합인 20 이동평균선을 넣었을 때 가격이
22동 평균선보다 20일 이동 평균선보다 위에 있으면은 20일 동안에 평균적으로 매수한 사람들이 지금은 수익을 보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시각화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 20일 이동평균선보다 가격이 밑에 있다면은 20일 동안 평균적으로 매수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겠구나. 그 말은 즉슨 현재 구간에서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던지는 손실을 보면서 손절을 하고 던지는 매도세가 추가적으로 나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주가의 평균 흐름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고 추세를 추종한다. 상승 추세에서 가격을 사라, 하락 추세에서 팔아라라는 추종하는 전략 구간에서 이 이동평균선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동평균선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됐는지를 이동평균선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1920년 미국과 일본에서 첫 등장을 해주었었고요. 1940년대에서 60년대 리차드 돈시안이라는 사람과 조세비 그랜빌라는 사람이 주식시장에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보시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랜빌라는 분의 사진이고요. 1980년대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서 기존에 트레이딩을 하던 사람들은 이제 이동평균선만 대입을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동평균선에서 발전된 형태, 이 그랜빌라는 사람이 개발해낸 그랜빌 법칙 외에도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의 개념을 넣기 시작을 했고요. 시장이 발전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동평균선, 심플 무빙 에버리지인 단순 이동평균선 외에도 지수 이동평균선 등등의 EMA, WMA 등 가중평균 기법을 사용을 하는 형태로서 발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1980년대 이외에도 2000년대 컴퓨터가 나오고 기술이 발전을 하니까 사람들은 이동평균선만 사용을 할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 외에 다른 보조 지표들, RSI라든가 스토캐스틱 아니면 볼린저 밴드 등등 다른 지표들을 활용을 하면서 복합적인 전략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서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은 2000년대 이후 더 발전한 시대인 2020년대에 살고 있지만 제일 기본적인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다른 지표들도 봐야지 조금 더 좋은 매수 타점들, 진입 타점들을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작도에서 추세선과 채널을 통해 우리는 추세를 알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추세를 알아볼 수가 있고요. 먼저 상승 추세를 어떻게 알아보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 추세라는 것은 단기, 중기, 중장기나 장기 순으로 이동평균선이 배열 상태를 띠고 있는 것을 상승 추세, 정배열이라고 부르고요. 이 정배열 같은 경우 특징은 모든 이동평균선이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에너지, 즉 상방압이 가능한 매수 심리가 강한 구간임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차트를 통해 확인을 해보게 된다면은 현재 제가 설정해놓은 이동평균선은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동평균선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이동평균선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로 완벽한 정배열 상태를 띠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성이 상방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가격의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해당 이동평균선 구간들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추세선, 채널 이런 걸 그을 줄 모르시더라도 이동평균선을 통해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구나.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유의미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는구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입 타점을 잡으실 줄 안다라는 얘기를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정배열 추세를 뒤집어 놓은 모습, 하락 추세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유의미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지 않고 가격이 계속해서 돌파, 이탈을 반복하는 횡보 추세, 혼조세라고 하죠. 이런 횡보장이 진행되는 것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횡보장에서 가격이 진행되는 때
이동평균선에서의 특정 지지, 저항 구간을 여러분들은 진입 타점으로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가격이 이동평균선 구간을 터치를 해줬을 때 먼저 정배열인지 추세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현재 차트를 봤을 때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정배열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럼 상승 추세라는 얘기는 즉슨 상승 추세 중 눌림 구간, 조정 이후 반등이 나아지는 구간을 노리면 된다라는 얘기겠고요. 가격이 진행되고 있을 때 22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면은 가격이 22동평균선 구간을 터치를 해주게 될 때마다 진입하는 전략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 난 22동평균선이 아닌 중기 추세인 62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삼을래 라고 한다면은 62동평균선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와줄 때 구간을 지지 타점으로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통해 우리는 추세의 반전 구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정배열인 구간이었으나 이동평균선, 단기가 나머지 상위 시간 애들인 중기와 장기를 데드크로스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하락으로의 추세 반전 시그널, 단기가 상위 시간봉인 중기와 장기 이동평균선 구간들을 상방적으로 교차를 해주는 골든크로스가 나와주게 된다면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 시그널이겠구나. 그 이후에 현재 정배열 상승 추세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동평균선 구간의 눌림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매수 전략을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작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바로 이동평균선의 진입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의 상위 버전인 그랜빌 매수 법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빌, 아까 조셉이 그랜빌이라는 분이 만들어낸 법칙이고요. 그랜빌의 8법칙이 존재합니다. 매수 4법칙이 존재를 하고 매도 4법칙이 존재를 해요. 이동평균선은 가격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종가평균의 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따라서 이동평균선과 가격은 무한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이동평균선의 그랜빌 법칙은 주식이나 코인 등 모든 차트 시장, 모든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는 차트에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랜빌 매수 4법칙, 매수 1법칙부터 시작해서 4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랜빌 매수 1법칙은 하락 추세,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보다 가격이 밑에서 움직이는 하락 추세로 진행되던 와중송, 이 장기 이동평균선의 길이가 완만하게 전환된 이후 돌파 이후 지지를 받아주는 매우 강한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그랜빌 매수 1법칙 구간은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 이후 지지받아주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으로서 작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랜빌 매수 2법칙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동평균선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구간에서 완만한 각도로 이탈 이후 가격이 복귀해주는 이런 구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 구간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랜빌 매수 3법칙은 이탈하지 않고 장기 이동 평균선 구간을 가격이 버텨주면서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을 일컫는 법칙이고요. 4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과 가격의 이동평균선과 가격의 회귀 성질을 이용한 법칙인데, 가격과 장기 이동평균선이 가격 괴리 이격도가 너무 크게 벌어지게 되면은 가격은 이동평균선과 붙으려는 회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급락 직후 반등이 나와주게 되는 V자 패턴 구간을 그랜빌 매수 4법칙이라고 설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가격이 하락 추세로 진행 중일 때 너무 큰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단기간에 반등이 나와줄 것이고, 이 반등 나와주는 구간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그랜빌 매수 4법칙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조금 낮아요. 따라서 약한 매수 시그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었던 이 추세 전환 시그널인 그랜빌 매수 1법칙, 아니라면 눌림 구간을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랜빌 매수 2법칙이나 3법칙 구간들을 실전 매매 타점으로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작도 관점에서의 추세선, 채널의 형태, 그 다음에 패턴들, 이동평균선 관점에서의 그랜빌 매수 1법칙에서 4법칙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작도 관점, 이동평균선 관점, 실전 매매 진입 방법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아직까지도 수많은 노하우와 팁들이 많아요. 그 수많은 노하우와 팁들 여러분들 편하게 받아가시라고 VOD 형태의 동영상 강의 형태,
이렇게 PDF 전자책으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저에게 요청만 해주시면 무료로 파일들 전달해 드릴 거고요. 매일 오전에서 오후까지 단기 예상 종목들 전체 승률 90%가 넘는 고승률의 예상 종목들을 공개해 드리고 방송 전에 여러분들 좋은 평가 가져가시려고 간신코인, 히든코인들 먼저 알려드리고요. 신호등 매매 기법 자료들도 무료로 배포드리고 비트코인의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도 오전에서 오후까지 계속해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2025년 저와 함께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밴드방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계속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코인 트렌드는 내일부터 저녁 7시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바뀐 시간대 또 새로운 얼굴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